2007년부터 권리다 목포시장이 일가산 케이블카 추진 계획부터 시작해서 2013년 1월 22일 날 수원시장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처음 발표한 이후로 지금 사회적 발전과 이렇게 복잡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목포시에서는 현재 3월 말까지는 시민사회단체라든가 환경단체 등 사업 설명회 공청회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월달 전문가 시민 토론회, 서면 여론조사, 목포시의회 사업 설명회, 사업 계획 확정으로 이렇다고 확장이 아니고 이렇게 나온 건데요. 그래서 목포시에서는 이렇게 추진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행정정보를 요청했을 때는 이 답도 주지 않았었습니다. 사실은 주지 안 하고 이거 언론에서 나온 것을 저희가 캐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케이블카가 지금 과연 우리가 안전한가? 여러분 다 지금 안전 불감증이 걸렸는데 2014년부터 2014년 7월까지 13건의 사고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고를 한 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고 578명의 이용객이 비상구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만 9건 사고가 왔는데 공중에서 매달리는 시간이 평균 74분입니다. 그러니까 겨울 같은 데는 1시간 이상이 사고가 났을 경우는 매달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얼마나 불안이 초래하겠습니까? 그리고 경남 동일보에 보니까 2000년 4월 28일도 통영케이블카는 지금까지 10회 정도 걸쳐 크고 작은 사고를 이어왔다. 이렇게 보도된 바 있고요. 또 하나는 요수 케이블카 같은 경우 작년 12월 2일 날 임시 개통을 했는데 지금 50일 좀 넘었을 건데 10차례 운행 정지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차례 휴업하고 중지됐고 8차례 지연돼서 약 5일만 한 번씩 이런 지연 사고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수 경우 초속 15km인 경우 운행을 정지해야 되나 기준치를 지키지 않고 운행이 차이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민자다 보니까 방향 운행을 할 수밖에 없죠. 케이블카 관광효과에 경제효과가 있는가? 현상유지 하는 데가 한 두세 군데 지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걸 흑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아다시피, 예를 들어서 시에서 손실보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계약할 때 손실보전이 위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이거는 현상유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적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두륜산, 지금 해남에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보면, 당시에 2014년 9월 1일 MBC 이덕영 기자가 케이블카 22개 중 흑자가 2개 불과하다고 이게 뉴스에 나온 바 있습니다. 고용 창출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니까 문경 세제 케이블카 25억을 보통 케이블카 하나 설치하는데 250억에서 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이 30명 고용 창출을 누가 보더라도 사업 떨어질 거라고 이게 당시의 시민단체들은 전문가들 지적했던 상황이고 통영구 경우도 현재 45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 같은 경우에 정식 직원이 현재 25명, 비정규직하고 4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고용 창출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케이블 관련돼 있고 다만 이제 통영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음식점이나 이런 데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긴 합니다. 근데 극소수입니다, 지금. 그리고 케이블카 관광에 대해 경제적 확산을 잘 보이고 있고 환경 타격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지금 목포시에서는 구하도에서 유상과까지 설치할 계획인데 건설교통부에서 상부 정류장이 옛날에는 9m 정도 됐는데 지금은 13m, 15m로 이렇게 하다 상승을 올려주다 보니까 지금 국립공원 같은 경우 정류장이 많이 지금 설치되고 있어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큰 건물들이고요. 철탑의 높이 같은 경우에도 보통 지형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5m에서 100m 이상의 지주대가 여러 개가 설치됩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실질적으로 철탑이 두세 개밖에 안 보였는데 여기에 나온 자료에 보니까 철탑 7개, 캐빈이 이렇게 사람이 타는 거죠. 그게 지금 50개 정도 타고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달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2, 3년 동안 집중 올리게 되죠. 그럴 경우 환경 훼손뿐만 아니라 지형이 침식된답니다. 그리고 평지 변경이 이렇게 이루어진대요. 전문가들이 따르면. 그래서 갑자기 인구들이 관광에 몰리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부터 해서 오폐수가 넘치게 되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되게 심각하게 여수 같은 경우에는 환경운동에서 지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보니까 4년 전부터 서서히 관광객이 지금 하향세로 있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많이 3월달인데도 급속도로 지금 관광객 수가 줄어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여수 케이블이 생겨서 그쪽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 좀 추측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케이블카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나느냐면 물가가 상승해가지고 사람이 급속도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입되다 보니까 물가 상승이 올라가지고 국민들이 고물가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수 같은 경우는 엑스포가 그 당시에 물가 상승률을 올려버렸답니다. 일찍. 그래서 여기하고 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교통체결은 돼가지고 주말이면 3시간, 4시간 또 뭐 이런 것들이 주민 교통이 굉장히 체증이라서 이래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리고 10년 된 이후 만약에 이게 20년이 됐든 이게 다시 철도에서 복원이 됐을 때는 훨씬 설치비에 배의 비용이 들어간답니다. 이게. 그리고 또한 단체장은 관광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보여주기 정책으로서 주민의 삶과 질의 경제적 효과를 실질적으로 통용 같은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왜? 그 개발공사에 의해서 특자는 나오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경제적 효과에 미치는 것은 그렇게 좀 미약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연 케이블카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삶의 질이라든가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큰가는 정말 분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진정 누구를 케이블카 설치인가? 민자유치의 경우 민자법에 의해 최소 수익 보장에 대한 손실 보전이 이루어질 경우 또 다른 특혜가 될 수가 있다. 이거는 목포시와 업자가 어떻게 계약이나 다르겠죠.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통영 같은 경우는 공영이고 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고 여수 같은 경우는 민자유치용을 했는데 민자유 같은 경우에는 특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공영인 같은 경우에는 적자 운영인 경우 고스란히 빚더미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구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